여러분, 단기 알바가 폭증하고 있다.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식당을 직접 3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저는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251만 명이나 됩니다. 와,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251만 명이면 여러분 지금 전체 취업자가 얼마인가 하면 2838만 9천 명이거든요. 여기에 250만 명이에요. 10%는 안 되지만 10%에 육박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 1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초단기 근로자, 다시 말해서 18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18시간 미만으로. 야, 이건 제가 봐서는 진짜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충격적인 숫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주당 말입니다. 15시간이 넘어서면 이게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주휴수당이 하루 일당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을 안 넘어가게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알바만 계속 채용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레인보우 채용이라고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레인보우 채용이라는 게 월화수목금토일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게 편의점에서 채용한다, 식당에서 채용한다, 선술집에서 채용한다, 호프집에서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을 덜 주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이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50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에 230만 9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230만 9천 명. 그러다가 2022년 9월에 251만 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식하게 이게 최저임금 올리고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채택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내보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의 어떤 상황을 줄일 수 있느냐.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2018년에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2018 나온다고 하잖아요. 16.4%나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10.9%나 올랐고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같이 어려울 때도 5.1%.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5%. 미쳤죠. 여기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9,620원에다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0원이 넘지요. 게다가 2020년 기준으로 9,160원에도 실제로 하면 1,800원가량 됩니다. 1,800원. 그러니 편의점은 안 그래도 알바보다 못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무지개 알바예요. 이게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시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장을 이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을 오히려 다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을 이기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시장에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둬야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 기준에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독점이나 과점이 생겼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3자가 개입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해서 내가 시장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 본 사례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초단기 근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지금 고용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5개월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9월에 취업자 증감이 70만 7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는 있어요. 계속. 1월에는 113만 5천 명. 그 다음에 3월에는 83만 명.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거 보이시죠? 돈을 엄청나게. 그야말로 세금주도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0만 7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의 질로 보면 엉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연령별로 보면 최악이잖아요. 최악. 연령별로 취업자 증감이 60대가 45만 1천 명이에요. 50대가 16만 4천 명이고 실제로 증가가 돼야 될 40대 오히려 1만 7천 명으로 줄었고요. 다행히 30대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9만 1천 명. 20대도 좀 늘어나고 있어 다행히 2만 명. 이게 19세 이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4천 명. 그렇지만 이 허리가 꺾이고 그다음에 세금 주도 일자리가 아직도 팽팽한다는 거잖아요. 50대 60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60대가 고용을 견인한다. 이것은 결국 고용 전체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 이것은요. 결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좀 개선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주휴수당 폐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최저임금을 내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휴수당은 시행령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폐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좀 폐지할 거 폐지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담 많이 덜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적어도 36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자꾸 나와야죠. 주당 17시간 내지는 18시간 심지어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경제는요 생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쪽에서 터지면 이게 융통성을 가지고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이거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밀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고요. 이거 잘못 다스렸다가는요 우리 경제 전체에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휴수당 자체가 저는 빨리 폐지돼야지 오히려 말입니다.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차피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만히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